보어는요, 수로 뒤에서 수로를 보충해주는 내용입니다. 결과보, 가능보, 정도보, 방향보 등등이 있고요. 보충하다 할 때 보자를 써서 보라고 합니다. 쌤송의 중국어 문법, 중국어 보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주현입니다. 자, 이 시간은 중국어 보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어라고 하는 문장 성분이 아직도 조금 낯설고 뭐가 보어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보어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중국어는 보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또 없겠습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보어가 굉장히 발달한 언어예요. 중국어는 보어가 발달한 언어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실 수 있을 텐데요. 도대체 보어가 뭘까? 보어가 발달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보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길래? 이런 등등 좀 의문점이 많이 생기죠. 자, 보어라고 하는 말은요, 보충하다라고 할 때 보자를 써서 보충해주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수로 뒤에서 수로를 보충하는 말을 보어라고 합니다. 오늘 보어가 뭔지 차근차근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 한국어와 중국어를 좀 대조해 가면서 어떤 것을 보어라고 하는지부터 조금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어로 해볼게요. 많이 먹어? 많이 먹었어? 이런 말 있죠, 그죠? 네, 너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나 많이 먹었어요. 할 때 많이. 자,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해볼까요? 많이 마셔? 많이 마셔라. 많이 마셨어요? 라고 할 때 이 많이의 문장 성분은 뭐죠? 우리말에서 많이 먹어, 많이 마셔, 많이 먹었어요, 많이 마셨어요 라고 할 때 많이의 문장 성분은 뭐예요? 많이는 부사어입니다. 부사어. 자, 부사어가 뭔지 기억나세요? 앞서서 부사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부사어는요, 수로 앞에서, 동사나 형용사 앞에서 이 의미를 보충해주고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성분을 부사어라고 합니다. 부사어를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서 먹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먹는다 앞에서 많이 먹는다, 빨리 먹는다, 천천히 먹는다, 허겁지겁 먹는다, 급히 먹는다, 안 먹는다, 아니면은 못 먹는다, 이런 식으로 이 먹는다를 꾸며주는 그 성분을 부사어라고 합니다. 부사어 뭔지 개념 잡을 수 있죠? 간다라고 하면은 빨리 간다, 천천히 간다, 안 간다, 못 간다, 이와 같이 간다 앞에서, 서술어 앞에서 꾸며주는 말이 부사어입니다. 예쁘다라는 말이 있으면은 정말 예쁘다, 참말로 예쁘다, 엄청나게 예쁘다. 부사어를 여러 개 붙일 수도 있죠. 울트라, 슈퍼, 나이스, 캡, 짱, 예쁘다. 이런 식으로 부사어를 여러 개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부사어 개념을 잡았으면 우리 다시 갑시다. 많이 먹어 라고 할 때 많이는 부사어예요. 많이 먹어라. 중국어로 뭐라고 하죠? 많이는 多, 먹다는 吃 해서 多吃 하면 됩니다. 보통 회화에서는 多吃点儿, 多吃点儿이라는 말로 많이 먹어라 라고 얘기하죠. 좀 많이 먹어 라는 뜻이에요. 한어 배움 보면서 읽어볼게요. 多吃点儿, 多吃点儿, 많이 먹어라 라는 뜻이에요. 네, 외울 수 있죠? 네, 간단하게 이 정도 문장은 외우고 넘어갑시다. 많이 먹어, 多吃点儿, 多吃点儿, 多吃点儿. 이때 많이라고 하는 낱말은 우리말에서도 부사어고요. 중국어에서도 역시 吃라고 하는 동사 앞에 쓰였기 때문에 부사어입니다. 많이 먹어, 多吃点儿. 자, 그러면은 많이 먹어라는 이 문장에서 많이 마셔라는 식으로 수로를 마시다로 바꿔볼게요. 그럼 좀 전에 多吃点儿 했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多喝点儿, 多喝点儿이라고 하면 많이 마셔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많이 먹어, 많이 마셔, 多吃点儿, 多喝点儿. 이대로 외워두세요. 이때 많이라고 하는 낱말은 전부 다 부사어입니다. 자, 多吃点儿, 多喝点儿.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많이 먹었어요. 나 많이 먹었어 라는 말 중국어로 해봅시다. 일단 한국 사람은 이 문장 만들려고 하면은 많이란 말이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多자를 먼저 넣고 먹었다를 吃了라고 생각해서 多吃了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많이 먹었어를 多吃了라고 하지 마세요. 정말 많이 틀리는 중국어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많이 먹었어는 多吃了가 아니고 吃多了라고 합니다. 吃多了. 예. 우리말의 많이는 그냥 부사어절에 똑같이 있는데요. 중국어의 이 多라고 하는 낱말은 吃라고 하는 동사 수로의 뒤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多는요. 문장 성분은 바로 보가 되는 거예요. 부사어가 아니에요. 수로 앞에 있으면 부사어지만 수로 뒤에 있으면 보호가 됩니다. 많이 먹었어요. 외워둡시다. 吃多了,吃多了. 자, 그럼 이번에 많이 마셨어요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 吃多了를 그대로 두고 吃 대신에 喝자를 넣어서 喝多了,喝多了 하면은 많이 마셨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많이 마셨습니다. 喝多了,喝多了. 많이 마셔라 뭐라고 했죠? 많이 마셔라 多喝点儿,多喝点儿. 많이 마셨어요? 喝多了. 이 두 개를 기본적으로 뭐 부사어다 보다 상관하지 말고 그냥 외워두는 게 제일 편해요. 많이 마셨어요? 喝多了. 많이 마셔라 多喝点儿. 이대로 외워두고 갑시다. 됐죠?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많이 먹어라고 할 때는 多吃点儿. 많이 마셔는 多喝点儿. 자, 이때 多는 문장 성분이 뭘까요? 우리말에 많이 먹어, 많이 마셔의 많이는 부사어예요. 그리고 중국어의 多吃点儿,多喝点儿의 多도 역시 吃랑 喝라는 동사 앞에 있으니까 多는 부사어입니다. 근데 많이 먹었어 라고 할 때는 吃多了. 많이 마셨어 라고 할 때는 喝多了. 자, 여기서 이 두 문장에서 多의 문장 성분은 뭘까요? 吃허라는 동사수로 뒤에 나와 있으니까 얘네들은 보호가 되는 거예요. 중국어는요, 어순이 문법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문장 안에서 위치가 중요합니다. 보호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보호는요, 수로 뒤에서, 동사나 형용사죠. 수로 뒤에서 그 의미를 보충하거나 구체화하는 성분을 보호라고 합니다. 보충해준다고 해서 보자를 쓴 거예요. 자, 중국어 어순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중국어의 기본 어순은요, 주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술어가 나오고요, 목적어가 나옵니다. 주어는 한자 그대로 주유 하면 돼요. 서술어는 외유라고 합니다. 목적어는 삐유라고 해요. 자, 주어와 목적어 앞에는 관형어가 붙을 수 있어요. 그 관형어를 띵유라고 합니다. 이게 관형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요, 서술어 외유 앞에는요, 부사어가 붙을 수 있어요. 이 부사어를 状语라고 합니다. 상어, 뭐 상황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서술어를 보충해 주는 애들을 갖다가 보어라고 합니다. 여기 보어는 수어 뒤에 나오는 것이 보어입니다. 자, 보어의 위치 알아두세요. 수어 뒤에서 수어를 보충해 주는 애가 보어입니다. 한자로 보면 아직도 좀 생소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죠? 우리말로 바꿔줄게요. 주어, 수어, 목적어가 있고요. 주어와 목적어 앞에는 관형어가 붙고요. 수로 앞에는 부사어가 수로를 꾸며줍니다. 수식해주고요. 그 다음에요, 수로 뒤에서 보어가 수로를 보충해주는 것이 있다. 이런 어순이다. 보어는 수로를 보충해준다 라고 알아둡시다. 중국어의 보어가 굉장히 많아요. 보어가 발달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보어가 있느냐? 정도보호, 결과보호, 가능보호, 방향보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로 뒤에서 정도를 나타내주면 정도보호고요. 수로를 행한 결과, 어떻게 되었다, 결과가 나온 걸 설명해주면 결과보호. 수로가 가능한지 어떤지 여부를 나타내주는 것은 가능보호. 수로, 동작의 방향을 나타내주면 방향보호입니다. 요 각각의 보호는요, 동영상 하나하나 다시 또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보호 전체에 대한 이야기와 결과보호를 이용해서 보호를 좀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가능보호라고 하면 이런 예가 있어요. 听不懂,下不来,对不起. 우리 다 배워본 그런 문장입니다. 중국 사람과 이야기할 때 못 알아들었을 때 하는 표현이죠. 듣고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할 때 听不懂, 听不懂이라고 합니다.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외워둡시다. 听不懂. 자, 그 다음에 下不来라는 표현이 있어요. 下不来라고 하면은 내려올 수 없다 라는 뜻이에요.
제가 중국어 동요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기초 과정에서 처음에 알려준 동요 가운데 생쥐가 나오는 동요가 있습니다. 小耗子上灯台偷油吃下不来叫奶奶奶奶不来叽里咕噜滚下来 저랑 같이 중국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동요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기름을 훔쳐먹고 내려올 수 없다 라고 할 때下不来라고 합니다. 내려올 수 없다, 불가능을 나타냅니다. 对不起 하면 무슨 뜻이에요? 미안하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보와 무슨 관련이 있죠? 네, 이것도 가능보 문장입니다. 对不起 라는 문장은요, 서로 마주 대해서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럼 미안해, 고개를 들 수가 없죠. 그 모습이 글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를 对不起라고 합니다. 서로 마주 대해서 고개를 들 수 없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가능보는 이와 같이 가운데 뿌자가 들어가서 불가능을 나타내고요. 이 뿌자를 떠자로 바꾸면 가능이 됩니다. 듣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할 때听得懂, 听得懂, 我听得懂, 나 듣고 이해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죠. 내려올 수 없다를 下不来라고 했거든요. 그럼 뿌자를 더로 바꿔봅시다. 내려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下得来, 下得来, 미안합니다를 对不起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对不起의 뿌자도 더로 바꿔서 对得起라고 할 수 있겠네요. 对得起 하면 무슨 뜻이 되죠? 아까 미안하다는 서로 마주 대해서 고개를 들 수 없다라는 뜻이었는데 이거는 가능이잖아요. 그럼 서로 마주 대해서 고개를 딱 들 수 있는 거예요. 떳떳하다, 당당하다를 对得起라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听得懂. 내려올 수 있습니다. 下得来. 떳떳합니다, 당당합니다. 对得起.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능보호입니다. 근데 이것과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중간에 떠자가 들어있는데 정도를 나타내는 용법이 있어요. 정도보호입니다. 요즘 잘 지내니? 라고 할 때 잘 지내? 过得很好. 지내는 정도가 매우 좋다라는 식으로 过得很好. 어떤 정도를 나타내준 말이 뒤에 붙었어요. 이때 떠자는요, 수러와 보호를 연결해주는 구조조사입니다. 너 자체가 정도보호가 아니고요. 너자는요, 수러랑 정도보호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구조조사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그냥 너자를 그냥 정도보호라고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엄밀하게 구분하자면은 정도보호는 아니고 정도보호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잘 지냅니다. 过得很好. 跑得很快. 跑得很快. 달리는 정도가 매우 빨라요. 빠르게 달립니다. 라고 할 때 跑得很快 라고 하죠. 说得很慢. 말하는 정도가 아주 느려요. 말을 천천히 한다, 느릿느릿한다 라고 할 때 说得很慢 이라고 합니다. 자, 동사를 먼저 써줘요. 지내다, 달리다, 말하다. 그리고 더자를 한 번씩 쭉 써주고 지내는 정도가 어찌어찌한지를 설명해 주고요. 달리는 정도가 어찌어찌한지 설명해 주고 말하는 정도가 어떠어떠한지 설명해 주는 게 정도보호입니다. 더자는 항상 살아있어요. 아까 가능보호에서는요. 떠가 뿌로 바뀌면 불가능이 되고 뿌가 더로 바뀌면 가능이 됐었는데요. 정도보호에서는 떠가 항상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낸다 라고 할 때는 过得很好 라고 해요. 근데 못 지내요 라고 할 때는 过得很不好 또는 过得不好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过得很好, 过得不好 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정도보호예요. 跑得很快, 빠르게 달린다 라고 했는데요. 천천히 달린다 라고 한다면은 跑得很慢, 跑得很慢 하면 됩니다. 说得很快, 빠르게 말한다, 천천히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유창하게 말을 잘한다 라고 한다면은 说得很流利, 그냥 청산유수처럼 말을 합니다. 说得很流利 라고 하는 것. 이런 패턴의 문장을 정도보호가 있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말고 정도보호 말고 또 뭐가 있냐? 방향보호가 있습니다. 방향보호는요, 来, 去 라는 이 두 글자가 가장 대표적인 방향보호인데요. 말하는 사람 중심으로 가까워지면 来를 붙이고 멀어지면 去를 붙입니다. 回来, 돌아오다, 回去, 돌아가다가 되는 거죠. 上来, 上去 하면은 올라오다, 올라가다가 됩니다. 방향보호로 쓰이는 来하고 去는요, 약하게 경성으로 발음합니다. 上来,
上去 하는 식으로 좀 약하게 발음하세요. 出来 하면 나오다, 出去 하면 나가다 라는 뜻이 됩니다. 뭐 들어오다, 进来, 들어가다, 进去, 뭐 내려오다, 下来, 내려가다, 下去와 같이 라이하고 취가 붙어서 이 동작의 방향을 나타내 주는 것, 이런 것이 방향보호입니다. 근데 이 방향보호는요, 단순 방향보호가 있고 복합 방향보호가 있어요. 단순 방향보호는 라이하고 취 두 가지예요. 근데 복합 방향보호는 여기 나와 있는 이들이 모두 다 복합 방향보호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回来, 回去가 돌아오다, 돌아가다인데 走回来, 走回去하면은 걸어서 돌아오다, 걸어서 돌아가다 라는 식으로 다른 동사 뒤에 복합적인 방향을 나타내주는 요것들을 복합 방향보호라고 합니다. 방향보호만 또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간단하게 방향을 나타내주는 보호가 있구나. 얘네들은 동사 수로 뒤에서 그 동작의 방향을 나타내준다 정도만 알아둡시다. 올라오다를 上来라고 합니다. 올라가다를 上去라고 해요. 근데 달려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跑上去, 跑上来, 달려서 올라온다, 跑上来, 달려서 올라간다 한다면 跑上去, 跑下来, 跑下去, 飞上来, 飞上去, 뭐 이런 식으로 동사를 다양하게 써서 방향을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上来, 上去 이걸 가지고요. 자, 说出来, 说出去 하는 식으로 말을 끄집어내다, 말을 하다라고 할 때도 说出来, 说出去 라는 식으로 방향보호를 써주기도 합니다. 자, 방향보호는요, 수로 뒤에서 동작의 방향을 나타내준다.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보호가 있죠? 결과보호입니다. 동작을 행한 결과 어찌어찌 되었다라는 결과를 나타내 주는데요. 뭐 대표적인 것 몇 가지 볼까요? 吃饱了, 배불리 먹었어요. 먹고 났더니 배가 불러진 거예요. 그래서 吃, 먹다라는 동사 뒤에 배가 부르다라는 饱를 써서 배부르게 먹었어요. 吃饱了라고 합니다. 우리가 식사하고 나서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哎呀我吃饱了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喝醉了, 喝醉了 하면은 마시고 취했다라는 뜻이죠. 마셨더니 취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喝자 다음에 醉了를 붙여서 喝醉了라고 합니다. 变胖了, 变了는 변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변했냐? 胖了, 뚱뚱하게 변한 거죠. 그래서 变胖了, 变이 수로고요. 胖了가 보호가 됐습니다. 그게 무슨 보호냐? 결과보호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한어 배움까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마셔서 취했어요. 마시고 난 이후에 취했어요. 우리 마셔서라는 말은 필요 없어요. 그냥 취했어요 라고 할 때 喝醉了, 喝醉了, 哎呀我喝醉了, 나 술 취했어. 他喝醉了, 쟤 취했어. 이런 얘기할 때 喝醉了라고 하는데요. 마시다 라는 동사 뒤에 醉了가 붙어서 醉了는 결과보호입니다. 喝醉了. 자, 많이 마셨어요. 우리 좀 전에 연습했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마셨어요. 많이가 있네. 또 마셨어요. 喝了, 또 喝了 하면 돼요? 아니에요. 주의하세요. 喝多了라고 합니다. 喝多了, 많이 마셨어요. 많이 마셔라는 뭐라고 했었죠? 多喝点儿, 多喝点儿. 많이 마셨어는 喝多了. 일단 그대로 외워둡시다. 요거 정말 많이 헷갈리는 건데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많이 마셨어요. 喝多了. 많이 먹었어요는 뭐라고 해요? 吃多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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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吃多了. 자, 먹어서 뱃속에 많이 들어간 거예요. 많이 먹은 거예요. 근데 배가 부르게 먹었어요. 한다면 어떻게 해요? 吃多了에서 多 대신에 배가 부르다라는 말을 써서 배불리 먹었어요 라고 할 때는 吃饱了 하면 돼요. 吃饱了. 근데 만약에 먹고 나서 배탈이 났어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吃坏了, 吃坏了 하면은 먹고 배탈이 났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사 수로 뒤에 붙어서 그 결과를 나타내 주는 걸 뭐라고 해요? 결과보호라고 한다라는 거. 용어 개념 확실하게 잡을 수 있죠? 자, 그래서 많이 뭐뭐 했어요 라는 결과보호를 보면은요, 뭐 吃多了, 喝多了 이런 식으로 말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에 想多了 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想多了,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쓸데없는 생각을 했어요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많이 먹었습니다. 吃多了. 많이 마셨습니다. 喝多了.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생각을 많이 했다. 想多了.
자, 이번에 한국어 해석을 보면서 중국어 만들어 봅시다. 많이 먹었어. 뭐라고 해요? 많이 먹었다. 吃多了. 많이 마셨어요. 喝多了. 너무 많이 생각했어요. 한다면은 想多了. 야, 너 너무 생각 많이 했어. 너 너무 나갔어. 너 너무 쓸데없는 생각했어. 이런 얘기할 때 你想多了. 你想太多了.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많이 먹어를 해봅시다.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요. 많이 먹어라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네, 지금 吃多吧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많이 먹어라고 할 때는 多吃点儿, 多吃点儿이라고 합니다. 你多吃点儿, 너 많이 먹어. 너 많이 마셔 한다면요. 多喝点儿, 多喝点儿. 중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따뜻한 물 많이 마셔 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 감기 걸린 것 같아. 나 몸이 좀 아파. 나 좀 힘들어. 나 피곤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多喝点热水 라고 얘기합니다. 多喝点热水. 굉장히 친근한 말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이에요. 근데요, 너무 성의 없는 말이라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설문조사에서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1위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多喝点热水. 多喝点热水. 물 좀 많이 마셔. 따뜻한 물 많이 마셔. 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이 부사어랑 보어를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한국어랑 같이 대조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결과 보어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배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学라는 낱말이에요. 学라 하면 배웠다라는 뜻이 돼요. 근데 배워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결과 보어를 써주면은 그 배운 결과 어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배워서 할 줄 알게 되었어요 라는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문장이 좀 기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学会了, 学会了. 我都学会了. 나 이제 다 배워서 할 줄 알게 되었어요 라고 할 때 学会了, 学한 결과 会 할 줄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못된 것만 배웠어요. 배우고 났더니 애가 나쁘게 변한 거예요. 이때는 学坏了, 学坏了. 쟤 나쁜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더니 나쁜 것만 배워서 애가 못돼졌어. 이런 얘기할 때 学坏了 라고 하면 됩니다. 다 배웠습니다. 저 이제 다 알아요. 할 줄 알아요. 뭐 이런 얘기할 때 学完了, 学完了. 다 배웠어요. 배운 걸 다 완료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와 같이 学会了, 学坏了, 学完了와 같이 동사 뒤에 다양한 결과 보어가 붙어서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동사는 똑같고 여기 결과 보어가 달라지는데 똑같은 결과 보어 앞에 다른 동사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吃腻了. 我吃腻了. 나 이거 이제 물려서 못 먹겠어. 질려서 못 먹겠어. 매일 똑같은 반찬 먹으니까 아무리 맛있어도 나 이제 더 이상 못 먹겠어. 올드보이에서 맨날 군만두만 먹었어요. 결국 먹다가 이제 질리죠. 그때 吃腻了 라고 하면 됩니다. 놀이를 하는데 맨날 똑같은 놀이만 해요. 게임을 하는데 맨날 똑같은 게임만 하고 처음엔 재밌을지 모르지만 하다 보면 질리죠. 재미없어지죠. 그때 뭐라고 해요? 玩腻了. 玩腻了 라고 합니다. 맨날 똑같은 것만 봐요. 오늘도 똑같은 거, 내일도 똑같은 거. 똑같은 것만 보다 보면은 질리죠. 그래서 보는데 이제 질렸어요 라고 할 때 看腻了. 재미없다라는 뜻이에요. 너무 많이 봐서,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질렸다, 물렸다 라고 할 때 뭐뭐뭐뭐腻了 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들었더니 이젠 질렸어요 라고 할 때는 听腻了, 听腻了. 活腻了 라는 말도 있어요. 좀 재밌는 표현이에요. 사는 게 물렸다 라는 얘기인데요. 보통 이렇게 질문할 때 많이 쓰이죠. 너 이제 살기 싫으냐? 뭐 라고 할 때 니活腻了吗? 니活腻了吗? 이렇게 질문합니다. 过腻了 라는 말도 있어요. 평범한 생활이 이제는 너무 지겨워요. 이런 얘기할 때 平淡的生活过腻了. 이 생활이 너무 단조롭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루해요. 过腻了 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다른 동사 뒤에 腻了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够了 라는 말도요. 충분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충분히 먹고 나서는 吃够了 하면 돼요. 충분히 놀고 나서는 玩够了. 말을 충분히 했다라고 한다면은 说够了 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은 이 동작이 충분하게 뭐뭐 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결과 보어가 뭔지 이제 감을 잡으셨죠? 보어는요, 수로 뒤에서 수로를 보충해 주는 내용입니다.
결과보, 가능보, 정도보, 방향보 등등이 있고요. 보충하다 할 때 보자를 써서 보라고 합니다. 이 간체자로 쓰면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보호에 대해서 살짝 맛보기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좀 집중해서 좀 깊이 있게 각각의 보호가 어떤 내용인지를 이어지는 동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谢谢各位，我们再会。